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정과제 123개 중에요. 네. 눈에 딱 띄는 건 내년 개헌이던데요. 네. 예. 내년을 목표로 일단 개헌을 예. 추진하는 거를 국정과제의 거의 첫머리에 올려놨습니다.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가 이제 123건인데 예. 그 중에서도 정치 분야에서 국민 주권 실현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 강화 예. 이걸 위해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이제 4년 연임제,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뭐 여러 좀 작은 정당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없어진다는 예. 뭐 그런 방안들을 좀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 거를 논의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명시가 돼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개헌을 하게 되면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 좀 과제로 제시됐던 것들, 뭐 감사원을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소속으로 바꾼다든지 예. 대통령 거부권을 좀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비상명령이라든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뭐 시국회의에 대한 어떤 비상계엄 선포할 시에 국회의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한다. 뭐 이런 논의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뭐 정부나 국회나 공통적으로 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제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이제 야당이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논의 경과에 따라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같이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야당도 크게 반대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4년 연임되는 기존의 국회에서 마련했었던 이제 국회 개헌안에도 뭐 포함이 되었었던 그렇습니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대체로 개헌을 한다면 4년 연임제 쪽에 이제 의견이 좀 많이 실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 지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시돼 있는 뭐 감사원의 소속 이관이라든지 뭐 대통령 거부권 제한이라든지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이 크게 이제 반대할 만한 요소들은 아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그 내용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부터는 연임 중간 투표를 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뭐 반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자체 개헌이 이제 국정 의제가 되거나 혹은 뭐 국회에서의 어떤 중심 의제가 되는 거를 야당에서 찬성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뭐 논의에 참여할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년쯤 되면 불 붙겠군요 논의가. 불이 붙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이 붙으면 그걸 이제 개헌 정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대정부 투쟁이나 뭐 대여 투쟁에 힘을 쏟으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개헌 논의에 본격 참여를 해가지고 의제가 전환되도록 내버려 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당이 들어와야지만 개헌선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려면 야당의 참여가 좀 필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야당 쪽 게스트 모시면 끊임없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균형 발전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떤 눈에 띄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경제 성장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른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물론 뭐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부터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 정부청사에 가가지고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정권 출범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건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걸 위한 가장 큰 토대가 바로 균형 발전이다. 뭐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워낙에 산업화 시기 동안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만들어서 부족한 자원을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던 5극 3특 체제, 그러니까 수도권 1극이 아니고 지방을 포함해서 이제 5개의 발전 중심부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와 전북, 제주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 뭐 이런 지금 큰 그림을 제시를 했고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 이 점을 또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하도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정치 얘기 이게 정치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법개혁. 이건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조금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그리고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민주당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내란 전담대판 설치. 이 문제를 정기국회 내에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을 확정을 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 이걸 목표로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있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법사위 회의를 열어가지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염두에 둔다. 정기국회 동안에 이제 중심은 아무래도 이제 국정감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법안 심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급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법사위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열려 있으니까 그때 이제 법안을 끼워 넣어서 같이 처리한다라는 뭐 입장까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소관 그 법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속도를 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이제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사퇴를 안 할 거면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군요. 어조는. 일단 압박하는 강도는 지금 높여놓고 있긴 한데 실제로 추진할 거냐.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사퇴 요구라든지 혹은 뭐 탄핵 그 추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동을 할 거냐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나 여당 쪽으로 오히려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거칠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법부를 압박하긴 하지만 이거를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아직 당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수준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 트랙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거세게 압박하고 한쪽에서는 약간 유화적으로 나오고. 뭐 어쨌든 이제 사법부도 사법 개혁에 그 동참을 해야지만 이제 명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뭐 법원을 압박을 해서 일단 한번 흔들어 보자라는 차원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국면이고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사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각 개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원내 지도부나 혹은 당 지도부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걸 이제 받아서 추진할지 여부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네, 저도 이제 뭐 당내에서 그 국회의원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수 의원들이 뭐 사퇴를 요구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다. 여전히 좀 굉장히 좀 소수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그 사퇴 요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공개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모방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이제 소집이 됐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직접 겨냥을 한 거고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은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는 상태고 대실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어저께 윤석열 씨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사실상 지원 사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고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적었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위기를 또 여당의 폭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퇴 압박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를 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예.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도 결국 여당이랑 한 통속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이제 엮어서 뭐 여당에 대한 혹은 여권에 대한 어떤 그 공세를 좀 고삐를 죄는 뭐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정작 그런데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인가요? 대통령실은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선을 긋는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의 논란을 의식해가지고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좀 다스리는 다독이는 뭐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걸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실제로 논의를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제도 뭐 여러 비판들이 야당에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뭐 그냥 개인 의견, 뭐 대변인 개인의 의견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논의를 했거나 혹은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어떤 지시를 했거나 뭐 이야기를 했거나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수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이제 경계하는 뭐 그런 오늘 움직임이었고요.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 우려에 대한 자체적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뭐 사법부도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응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압박하기보다는 사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된다. 사법부도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어떤 취지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권력 서열 발언을 했던 거, 100일 기자회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출 권력이 뭐 이 임명 권력에 비해서 좀 더 우위에 있어서 그걸 이제 추진해야 된다, 어젠다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게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입법부는 관련된 입장을 내는 건데 독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잘못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었던 어제 이제 강희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이고 사법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라는 거는 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법부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뭐 야당도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모든 주체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꺼내드렸군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그 내란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이제 사법 탄압 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장 사퇴를 대통령실이 압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 강윤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언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이 보장한 상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다만 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에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거냐? 아직 전 단계다. 뭐 이런 정도로 불을 좀 붙일까 말까 이게 분위기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 얘기 잠깐 할까요? 시간 있는데. 네, 시간은 뭐 충분합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이제 관세 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세부 협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거든요. 특히 미국에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한 거, 예. 이거는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고 내용이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야당 쪽에서 이 세부 협상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협정에 예. 준하는 뭐 이런 어떤 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예.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조약 같은 국제 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예. 되는 게 이제 헌법상의 명문화가 돼 있는데요. 이 정부가 나름의 어떤 외교 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개별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예. 받을 필요는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러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일부러 내밀려고 이런 이야기를 국무총리가 꺼냈을 가능성이 좀 예.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문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예. 했는데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예.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외교 당국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예. 이 협정을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국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모양새로 갖고 가면은 국회에서 거부당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협상은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좀 설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해서야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뭐 예. 카드 중에 하나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뭐 이제 협상 상황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뭐 국회의 그 불만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좀 높은 지금 미국에 대한 불만 감정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유로 대면서 협상을 계속 좀 끌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 총리한테 예. 미국의 그 투자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짓고 있는 공장 문제, 예. 얼마 전에 이제 조지아에서 있었던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문제 아니냐라고 예. 지적이 나왔는데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이거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그래서 대미 협상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협정을 최종적으로는 그 미국 예. 쪽으로부터 받아내겠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광고 듣고요. 오늘 나경원 간사 선임 이거 둘러싸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얘기 좀 자세히 해보죠. 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둘러싸고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좀. 네, 예. 요즘 뭐 법사위가 거의 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야당 간사로 이제 나경원 의원을 추천을 했는데 예. 오늘 간사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안건이 표결에까지 붙여졌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상임위원회의 그 간사는 각 정당에서 추천하면 보통은 그냥 이제 선임을 호선을 해가지고 이제 임명을 하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투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예.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면서 이제 회의장을 이탈했고 실제로 예. 투표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애초에 투표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뭐 예. 항의 정도로 이제 간 예. 거고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예. 반대 10표로 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표결에 앞서서는 여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걸 놓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간사 선임 문제를 갖고 민주당이 지금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네.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나경원 간사 선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지법원장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고령인 박 의원의 그 부인을 거론을 하면서 돌아가신 201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부인을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망언이라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 좀 지켜요. 예의 좀 지키십시오. 너무 무리합니다. 대박. 박 의원님 너무 무리해요. 박진주 완전히 실수했어. 예의 좀 지키시라고요. 할 애들이 따로 있지. 사람이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사람이다. 남편 이야기 누가 먼저 했어요? 말이 돼. 결국 이제 마지막에 네. 보신 장면은 이제 정회가 되고 나서 네.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찾아가서 돌아가신 걸 몰랐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사과하고 이제 악수하는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남편이 법원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법사위원회는 이제 여러 법원들을 그렇습니다. 소관으로 네.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각 법원도 다 이제 그 국정감사의 예.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사를 맡게 되면 이해충돌 아니냐. 그건 뭐 굉장히 상식적인 지적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와중에 예. 그러면 이제 상대의 그 배우자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제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채로 말을 꺼냈다가 굉장히 곤란하게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심하고 지나친 거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고 이거는 그 자체로 윤리위 제속감이다라고까지 예. 지적을 하면서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끝나고 나서 곽규택 의원의 망언을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서 책임을 예.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국회의원의 품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남편을 거론하면서 네. 고위직 법관이니까요. 네. 이해 충돌 여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반박한다고 한 얘기가 박 전 의원한테 당신 부인은 뭐 하냐고 이런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네네네. 아 이건 좀 그 이제 어이없군요. 물론 예. 뭐 박 전 의원의 아내분이 돌아가신 거를 몰랐다는 거고요. 예. 본인은 몰랐다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의 받아치는 방식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맞는 방식인가는 좀 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박규택 의원이 실제로 그런 식의 맞받아치기를 하고 싶었다면 예. 박지원 의원의 아내분도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중요한 뭐 그래야지 얘기가 되겠죠. 기관의 예. 뭐 장이라든지 뭐 예.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얘기가 될 텐데 예. 뭐 그런까지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이야기를 꺼냈던 셈이기 때문에요. 예. 좀 곤란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비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